피부를 말해요. 안녕하세요. 닥터스 피부과 전문의 고범준 원장입니다. 리쥬란 힐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정제해서 만든 것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DNA, RNA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제 어렵잖아요.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거는 피부에 비료를 뿌려준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미 좋은 피부를 더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가 갑자기 좀 안 좋아졌을 때, 또는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염증이 많을 때, 아니면은 다른 시술을 할 때 피부 회복을 더 도와주고 그 시술의 효과를 더 높일 때, 그때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 화장이 좀 잘 안 먹는다 이러신 분. 리쥬란 힐러가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통증. 리쥬란 시술을 하게 되면은 통증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 리쥬란 시술은 우리 콜라겐층에 주입이 돼야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는 시술인데, 콜라겐층은 콜라겐의 밀도가 되게 높아서 되게 빽빽한 층이고, 또 거기에다가 다양한 피부 속감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리쥬란뿐만 아니라 그냥 생리식염수 같은 어떠한 용액을 집어넣어도 통증이 다른 층에 주입될 때보다 많이 발생하는 층입니다. 연고 마취를 기본으로 하는데, 연고 마취를 해도 상당히 아프긴 하거든요.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가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온도를 좀 떨어뜨려줘서 느끼는 통증을 줄일 수 있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신경 마취라 그래서 피부 밑에 신경을 마취를 시켜버려서 그래서 통증 정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통 마취 같은 걸 해서 다른 시술을 할 때 같이 하는 병원들도 실제로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인젝터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주입하면은 이런 통증 정도를 좀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젝터가 이제 옛날부터 나오긴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인젝터도 같이 발전을 했는데, 제가 처음 접한 인젝터는 로스량이 정말 많았어요. 시술 끝나고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분리를 하면은 정말 피부에 그 남은 용액들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그래서 그 남은 용액 갖다가 거의 피부 마사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로스량이 많아서, 옛날에는 뭐 거의 한 10% 정도까지도 버려지는 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로스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을까요? 최근에 나온 인젝터들은 로스량이 거의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손으로 주입할 때 압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용액들도 있고,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최근에는 인젝터로 발생할 수 있는 로스량과 손으로 시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로스량이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시는 인젝터의 뭐 특장점을 못 쓰실까요? 하이쿡스라는 인젝터를 선택한 이유는 로스량도 다른 기계들보다 좀 적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놨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입을 한 다음에 그 주입한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바늘을 빼게 되면은 그 남은 압력 때문에 피부 겉면에 이제 송글송글 용액들이 맺힐 수가 있거든요. 하이쿡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음압을 딱 걸어줘서 피부 겉에 맺힐 수 있는 용액들을 최대한 맺히지 않고 다시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늘 때 압력을 힘을 쭉 줘서 쭉 넣어주면 통증이 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탁탁탁 끊음을 줘서 이럴 때 한 번에 확 걸리는 압력을 좀 단계 줄여줘서 주입할 때 생기는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 하이쿡스라는 인젝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어떤 분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편집점 리쥬란이 이렇게 주사가 가능한 상태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앞에 바늘만 꽂아서 시술을 바로 하고 있고요. 인젝터에 결합이 돼서 뭐 소분하는 거에 대한 로스가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늘 한 방 한 방을 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늘 끝에 이렇게 9개 정도의 바늘이 달려있기 때문에 피부에 한 번 이렇게 찍을 때마다 9방씩 주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주사가 더 좋은 건지 인젝터 맞아야 되는지 이제 좀 헷갈리거든요. ECC 갖다 얼굴 전체를 다 펴 넣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인젝터가 조금 소량씩 균일하게 넣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젝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얼굴 전체가 아니고 광대나 미간이나 턱같이, 특히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광대나 턱 같은 데 염증성 병원인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나는 딴 데는 다 괜찮은데 어느 특정 부분에 효과를 집중하고 싶다 이럴 때는 손으로 시술하는 의사가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술할 때는 손주사
손투사를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인젝터 하면은 사실은 이제 리쥬라일러를 좀 맞아보신 분이라면은 그 엠보에 집착이 좀 있으세요. 네.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엠보가 생겼다는 거는 용액이 지피층에 잘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엠보가 잘 생기는 게 맞다, 이게 시술이 잘 된 거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시술의 정밀성, 그러니까 얘는 기계로 정확히 그 깊이만큼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보다도 좀 더 정교하게 그 층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엠보가 원장님이 그 손투사로 직접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서 더 잘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뭐 기계로 놓는다고 해서 엠보가 안 올라온다는 거는 선입견일 수 있는 네, 거예요. 엠보 잘 올라옵니다.